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입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주요 암호화폐 얘기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서 이번엔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됐는데 승인까지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이더리움 현물 승인 가능성은 20일부터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럭 바크나스가 소셜미디어 X에 승인 가능성을 20%에서 갑자기 70% 수준으로 올리면서 시장은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바크나스가 비트코인 ETF도 잘 맞췄고요. 원래 이분이 ETF를 담당하는 유명한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크립토 쪽에서는 신뢰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의 트위터에서 3,000불이 그의 트위터 이후에 3,000불이었던 가격이 한때 3,900불까지 돌파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도 처음에 그 내용을 보면서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라는 그런 반응을 저도 보였었는데 그랬는데 조금씩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상장까지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3,900불까지 돌파를 했다가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나오면서 3,700불까지 떨어지고요.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현재는 한 3,880불 선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달에 승인된 이후에 가장 큰 이벤트였지 않은가 싶은데요. 다만 승인을 이루어졌지만 상장 후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ETF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19B4라고 하는 심사 요청서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S1이라는 증권 신고서가 마지막으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19B4라고 하는 제출자는 여기에 제출자는 ETF 운용사가 아니라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는 뭐 나스닥이라든지 뉴욕 거래소라든지 CBOE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위해서 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SEC가 승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이 이제 S1의 승인입니다. S1은 ETF 운용사가 증권을 대중에 판매하기 전에 SEC에 제출해야 하는 증권 신고서로서 S1이 통과가 되어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19B4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큰 산은 넘었지만 향후의 일정은 S1이 얼마나 빠르게 승인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S1까지 통과되어야지 이제 완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와의 일정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겠죠.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한 3,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시기를 예상하면 되는 겁니까?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때 승인이 됐었죠. 아크나 뭐 베넷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몇 년 전에 막 2년 몇 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최초로 신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가장 정확하게 저희가 걸린 시간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iShares의 아이비트를 예를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비트는 2023년도 6월 달에 최초로 S1 제출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1차 수정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거의 8 차례 가까운 수정을 했었고요. 24년도 1월 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말씀하신 것처럼 3 개월 정도 가량 논의가 있었던 거죠. 비트코인의 예시를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SEC 가상자산에 대한 그런 스탠스나 뉘앙스를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는 좀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비트코인 현물 아까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잘 예상을 했었던 에릭 바크나스라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6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는 이 시기가 많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SEC가 왜 갑자기 이 포지션, 스탠스를 바꿨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앞서도 잠시 짚어주셨지만 자, 사실 게리 갠슬러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SEC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을 넌지시 내비친 적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 겁니까? 솔직히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저도 되게 '아 어쨌든 되긴 할 것 같은데 과연 될까?'라는 좀 그런 부정적인 입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언젠가는 승인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낙관적인 전망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5월 달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죠. SEC가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반대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더리움의 현재 채굴 방식이 비트코인 같은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작업 증명 방식은 많이들 알고 계시든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돌아가기 위해서 채굴자, 일명 채굴이라고 하죠.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채굴을 통해서 해당 코인을 블록체인에 그 네트워크 상에 이제 블록체인에 올리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코인을 받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을 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지분 증명 방식은 해당 코인을 블록체인 상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이른바 스테이킹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코인을 주게 되는 그러한 보상 체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SEC에서는 이것을 이제 그 배당 스테이킹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자를 주게 되는 꼴이니까 이거를 배당형이 이제 배당하는 것이 아니냐, 증권형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상자산 업계와 SEC가 상당히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갈 것이다. 결국은 이제 소송 결론이 날 것인데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가 그레이스케일과의 SEC와의 소송을 통해서 난 것처럼 그러한 소송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결정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올해 말 또는 내년까지도 뭐 늘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에 19B4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던 거죠. 이 수정된 신청서를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 ETF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으로는 스테이킹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승인이 된 그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SEC가 우려하고 있는 바를 상당히 이제 제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전에 분명히 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이던스를 받은 것처럼 수정이 되고 그 기조가 급변하다 보니까 '아 여기에는 분명히 약간 쪼끔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갑자기 스테이킹을 철회한 것도 그렇고 이 가이던스를 마치 제시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정치적인 판단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정치하면은 뭐 대선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 후보가 최근 이 가상화폐 업계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이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원래 정치 이슈로 본다면은 민주당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서 상당히 비우호적이었습니다. 규제를 항상 얘기를 했었고요. 현물 ETF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을 때도 그때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반대표를 던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거의 5% 이내로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조금 이제 어 조그만 퍼센트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요한 건 이제 스윙 스테이트죠.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한 7개 지역이 있는데 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뭐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이런 7개 지역에서 모두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이고 가장 많이 하는 가장 이렇게 많이 인볼브가 돼 있는 그런 집단이 남성이면서 30 대에서 50대 지역입니다. 30 대, 50 대의 남성이 가상자산에서 가장 많이 인볼브가 돼 있거든요. 이 집단들의 공화당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 바이든이 지지율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상자산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 이때구나 싶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최근 트럼프는 가상자산을 후원금으로 받기도 하고요. 연일 연설을 통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국이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가상자산 업계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상하원들은 최근 이런 기조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압박과 달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유례없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전통 금융기관들이 민주당에 대한 로비가 강해졌다는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상원에서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이제 척 슈머 있죠. 척 슈머에 대한 로비가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머가 들리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서 호재가 되는 법안들이 속속들이 통과를 하고 있는데요. SAB 121이라는 법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는데 이 법안이 폐지가 되면은 쉽게 해서 기존 은행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스탁 업무가 사실상 가능해진다라는 아주 우호적인 법안이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지만 현재 분위기가
조금 애매하죠. 지난주에는 fit 21이라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이것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커머디티로 제정을 하고 감독 권한을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CFTC는 가상자산이 우호적이고요. SEC는 비우호적이다 보니까 이 법안은 가상자산 업계에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었는데 표결 전에 SEC와 백악관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3분의 2 가깝게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법안이 상원 표결이 남아있고 대통령 결정이 남아있는데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자들이 궁금한 부분이 앞으로의 변화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출시됐으면은 승인됐으면은 앞으로 다른 상품들도 뭐 충분히 승인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이더리움 승인 이후에 뭐 솔라나라든지 매틱이라든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바이낸스 코인 이런 것이 있었는데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중국계 자본이네 이렇게 상당히 노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솔라나 매틱 같은 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SEC가 두 코인에 대해서 증권형 토큰이라고 이미 결론을 작년에 내렸습니다. 물론 Fit21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CFTC가 감독 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또 다른 스토리일 수 있겠죠. 하지만 SEC가 이미 증권형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라서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SEC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증권형 토큰이라고 결론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ETF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선물 활용이 필수적이거든요. 선물 활용을 통해서 포지션을 이렇게 공매도를 하면서 뭐 포지션을 맞춰야 되는데 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개발이 아직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가능성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